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사표에서 현 정부는 국민 약탈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들으면서 야, 진짜 강한 말을 썼구나. 국민 약탈이라는 정도의 어떤 강도 높은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돌직구도 엄청난 돌직구였거든요. 그런데 국가 예산을 보니까 이 국민 약탈 정부 맞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국가 예산이 384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예산 전체가 384조 9천억 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1일 기점으로 볼까요? 7월 1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7월 1일 기점으로 보면요. 무려 국가 예산이 추경을 2번 합친 것까지 포함을 하면 604조 7천억 원입니다. 604조 7천억 원. 400조도 안 되던 국가 예산이 60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이거는 거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적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는 표현이긴 한데요. 예. 말도 안 된다? 온갖 표현이 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얼마나 늘었느냐? 정확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박근혜 정부 4년차 보다가 219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219조 8천억 원. 그러면 박근혜 정부 4년차 때 384조 9천억 원이었으니까 219조 8천억 원 늘었다고 하면 얼마나 늘은 겁니까? 여러분 50%도 훌쩍 넘습니다. 57%가 넘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가 예산이 57%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57.1%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벌었느냐? 쉽게 말하면 세금이 그만큼 들어왔느냐? 그래서 뿌렸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국민 약탈 정부가 아니죠.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그런데 그만큼 못 벌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만큼 못 벌었다는 게. 왜 못 벌었느냐? 여러분, 나라가 버는 게 뭡니까? GDP죠. GDP 성장률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GDP가 국내 총생산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총액이 2016년 대비 적어도 50% 이상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이 이만큼 늘어났다,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늘었는지. 2016년에 국내 GDP가 1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그런데 2019년에 1조 6,420억 달러입니다. 겨우 1,420억 달러 늘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쪼그라들었어요. 2018년 대비하면. 2018년 대비하면. 그러면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총 생산하는 액수는 쪼그라들었는데 예산은 천정부지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천정부지 57.1%가 늘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국내 총생산은 쪼그라들었는데 예산이 늘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채가 장난 아니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부채가. 실제로 부채가 장난 아니게 늘어났습니다. 장난 아니게. 지금 부채가 2016년 대비하면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아무리 적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이것도 거의 50% 가까이 늘어납니다. 50% 가까이. 박근혜 정부 4년째가 600조 대였잖아요. 600조. 그죠? 600조 대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4년차가 이번에 2조 원을 갚아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963조 9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봐도 300조가 넘게 늘어났죠. 300조가 넘게. 300조가 훨씬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50% 이상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빚내서 국가 예산 늘리고 그 늘어난 예산으로 돈을 뿌렸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빚내서, 벌어서 한 것이 아니라 빚내서 300조 이상의 빚을 내서 지금 뿌렸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빚을 누가 갚나요? 이 빚을요, 지금 우리 세대가 세금 폭탄으로 이미 갖고 있고요. 게다가 앞으로의 세대들, 뭐 40대, 30대, 20대, 10대,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까지 이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럼 빚을 누가 갚습니까?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돈 퍼주기 위해서, 표심을 매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뿌렸는데 이것을 갚는 것은 전 국민이라는 거예요. 전 국민. 그러면 전 국민이 돈을, 세금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현 세대보다가 우리 미래 세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는 결국 그죠? 그 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때린다. 이게 국민 약탈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만 약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약탈하는 겁니다.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세금을 그만큼 올려야 되잖아요. 그 올린 만큼 모두가 세금을 더 내야 되고요.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에 대한 약탈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 벌써부터 내년 예산 본 예산만 600조를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예산만 600조를 넘겨요. 그러면 내년 설날 분명히 재난지원금이 아니면 뭔가 뿌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내년 1차에도 추경이 또 된다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또 그만큼 더 늘어나고요. 거기에 따르는 부채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 약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강한 언어다. 직설화법도 너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강한 게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게다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까지 감안하면 국민 약탈에 앞에 대자를 하나 붙여도 됩니다. 국민 대약탈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번것 없이 이게 100년 집권한다고 하잖아요. 100년 집권. 100년 집권하고자 계속 돈을 뿌린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와, 왜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심이 클까요?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요.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한하고 더덥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합니다.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불쌍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참 불쌍한 대통령입니다.